안녕하세요. 코끼땡입니다. 어항 세팅에 이어 이번에는 물잡이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잡이에 대한 것은 카페 글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초보를 위한 물잡이 내용이 적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선 물잡이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잡이라 말하는 것은 물생물이 어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잡이를 넓게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물잡이는 최초 물생물이 들어갈 때 시작하여서 어항을 리셋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에 물을 채우고 물고기가 살아가며 환수 및 유지 관리하는 것 모두가 물잡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까지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물잡이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 물잡이의 의미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잡이는 자연 환경을 어항 환경으로 옮겨와서 자연과 같은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물잡이 하면 나오는 질소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이클 또한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질소 사이클 외에 순환 사이클을 완성할 때 물잡이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완성되지 못하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이 문제없이 세팅되었다면 물고기는 첫날에도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대응해주면 처음부터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일주일에 암모니아, 아질산이 생성되어 물고기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이클이 질소 사이클입니다. 물고기 똥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분해해주는 박테리아를 생성하고, 생성된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생성시키고, 질산염은 환수나 수초를 통해서 어항에서 없애주는 사이클이 질소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여과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항에 사는 박테리아는 암모니아와 아질산만 없애주는 박테리아 뿐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항 세팅 때 넣어주는 박테리아제는 어항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의 혼합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항에서는 암모니아와 아질산만 분해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남은 먹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도 있고, 이 중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각각의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 사이클은 어항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클 중 하나이고,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 사이클 중 하나입니다. 물속 유기물의 분해 사이클과 질소 사이클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테리아의 서식 환경과 온도는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서식 환경과 pH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물잡이는 질소 사이클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닥재에 의해 pH가 안정화되는 시기, 히터에 따라 온도가 안정화되는 시기,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가 안착하고 살아가며 물속 환경 사이클이 모두 잘 돌아가도록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잘 돌아갈 때 물이 잘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잘 잡힌 곳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먹이는 매일 주고 낳는 양도 다르고 박테리아의 양과 그 여과기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여과기도 막히고 때로는 물순환이 안 되고 때로는 물고기 개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구석에서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고 또는 상태 안 좋은 수초가 부패하면서 물 상태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물의 사이클은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가 좋아졌다고 해서 물 상태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하게 환수를 하는 이유입니다. 환수도 사이클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환수를 잘못하면 오히려 물 사이클을 깨트려 버려서 백탁이 오거나 물 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잡이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물잡이는 한 가지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잡이의 큰 틀은 유사하지만 그리고 소형어와 대형어, 물고기와 새우, 약알칼리 어종과 약산성 어종, 각각 어종에 따라 물잡이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물잡이를 잘 하는 방법은 사람은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어항 내 사이클들이 잡혀 나가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pH 조절이나 인위적인 무언가를 하면 잘 될 수도 있으나 초보들 입장에서는 잘못 될 수 있습니다. 어항의 균형이 깨질 때 쉽게 접하는 것이 백탁입니다. 백탁에 대한 의견들 중 박테리아의 과정식이다 또는 박테리아의 사멸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정확한지 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백탁이 올 때에는 무언가 사이클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백탁이 사라졌을 때에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탁은 초기 세팅 시 바닥재가 날리며 생기는 분진 백탁도 있으나 맑았던 물이 이유 없이 뿌옇게 되는 백탁도 있습니다. 맑았던 물에 백탁이 올 때 물속 어떤 사이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세팅하고 물잡이 기간에 슬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슬러지는 대부분 유기물에 의해 생겨납니다. 유목에서 나온 유기물, 바닥재에서 나온 유기물, 심지어 에어호스 겉면에 있는 유기물까지. 물잡이 기간에는 슬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슬러지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다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또는 안정화되도록 약간의 조치만 해준 채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항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물잡이 방법은 어항 세팅을 하고 30큐브 미만은 딱 한 마리, 30큐브에서 45큐브까지는 딱 2마리만 키우시려는 어종을 넣어주고 먹이는 1에서 2분 사이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시고 적절하게 환수하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은 개체, 적은 먹이량, 적절한 환수가 최고의 물잡이 방법입니다. 적절한 환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